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보통 악마의 책이라고 많이들 아시죠? 네, 그렇죠. 심지어 영어 단어 올드닉이 마키아벨리 이름에서 왔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정말 그가 악덕만 가르쳤을까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 이 군주론, 특히 새롭게 권력을 잡은 군주, 그러니까 신생 군주에게 마키아벨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포르투나와 비르투의 문제죠. 아, 포르투나와 비르투, 그게 핵심 개념이군요. 자료 보니까 포르투나는 로마 신화 여신 이름이던데요. 맞아요. 행운의 여신이죠. 마키아벨리는 이걸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힘, 뭐랄까 격렬하게 넘실대는 강물에 비유했어요. 그럼 비르투는요? 비르투는 그 포르투나, 그 강물에 맞서는 인간의 능력, 역량, 때로는 결단력 같은 걸 의미해요. 강물이 넘치기 전에 미리 제방을 쌓는 그런 힘이죠. 아하, 그러니까 군주론의 핵심은 운 좋게 권력을 잡을 수는 있어도 그걸 지키는 건 결국 자신의 능력, 비루투에 달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신생군주에게는 이게 더더욱 중요하다고 봤어요. 기반이 없으니까요. 그럼 신생군주에게 필요한 비루투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료들을 좀 보니까 두 가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력. 네, 맞아요.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라고 봤거든요. 기존 체제에서 이득 보던 사람들이 당연히 반발하잖아요. 그렇죠. 기득권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래서 강력한 힘, 즉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군사력 얘기가 중요하게 나오는군요. 용병이나 지원군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던데요. 아주 강조했죠. 용병은 돈만 밝히고 결정적일 때 배신하기 일쑤고요. 피렌체가 프랑스군한테 백묵한 조각으로 점령당한 치욕이나 스포르차가 스위스 용병한테 배신당한 거 다 그런 사례잖아요. 지원군도 결국 자기 나라 군주한테만 충성할 테니 위험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바로 시민들로 구성된 자국군. 이것만이 진정한 방패라는 거죠. 군주는 그래서 평화로울 때도 항상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 신체 단련, 지형 익히는 건 기본이고. 네, 그리고 정신적인 훈련도 강조했어요. 역사 속 위대한 장군들을 연구하면서 전략적 사고를 키워야 한다는 거죠. 결국 예측 불가능한 운명, 포르투나에 맞설 최고의 무기는 잘 준비된 능력, 비루투다. 이런 통찰이네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마키아벨리가 그 악의 교사라는 우명을 쓰게 된 좀 논쟁적인 조언들이 등장합니다. 15장에서 19장 사이인데요. 아, 그 유명한 부분들이죠. 필요하면 사악하게 행동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 이런 거요. 네.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더 안전하다. 또 여우의 교활함과 사자의 힘을 같이 써라. 이런 조언들이요. 이게 그냥 나쁜 짓 하라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상적인 도덕만 따르지 말고 현실. 마키아벨리는 이걸 실체적 진실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하려면 따로는 좀 비정해질 필요도 있고 약속을 어겨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현실주의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실제로는 좀 그래도 겉으로는 외양은 자비롭고 정직하고 특히 신앙심 깊어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오, 그건 왜죠? 약간 연기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평판 관리죠. 그래야 백성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 시대 정신에 맞춰 보이는 게 중요했던 거죠. 하지만 절대 피해야 할 것도 있다고 했죠. 네.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너무 변덕스러워서 미움이나 경멸을 사는 것. 이것만 피하면 좀 냉혹하다는 평판은 오히려 괜찮다고 봤어요. 그게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오히려 질서를 잡는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군주는 자기 생각에 빠지기 쉬우니까 현명한 조언자가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 조언자. 네. 근데 아무나 두면 안 되고 정말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을 신중하게 골라야 하고요. 또 그들이 진실을 말해도 벌 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했죠. 오, 직언을 할 수 있게. 그렇죠. 단 조언은 군주가 요청할 때만 듣고 최종 판단은 반드시 군주 스스로 내려야 한다고 했어요. 훌륭한 조언은 군주의 현명함에서 나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모든 비르트를 잘 보여주는 인물로 마키아벨리가 꼽은 사람이 그 유명한 체사레 보르자잖아요. 맞습니다. 신생 군주의 거의 뭐랄까 롤모델처럼 제시했죠. 아버지인 교황 덕에 권력을 잡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용병 써보고 한 대를 깨닫고 바로 자기 군대를 만들었고요. 정적들을 제거한 세니갈리아의 함정 사건도 유명하고 네. 그리고 로마니아 지방을 안정시킬 때 보여준 모습도 인상적이죠. 처음엔 레미로 데오루코라는 냉혹한 대리인을 내세워서 공포로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대리인을 아주 잔인하게 공개 처형해버리거든요. 왜요? 백성들에게 공포와 동시에 안도감을 주려는 계산이었죠. 혹독했지만 이제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까지 대비하는 치밀함, 비르투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비르투의 화신 같네요. 음. 그런데 결국 몰락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포르투나의 무서움이죠. 모든 걸 다 갖춘 데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운이 따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하필이면 자기도 중병에 걸려서 판단력이 흐려졌죠. 그래서 새 교황을 뽑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 그러니까 자신의 적이 될 수 있는 율리우스 2세를 지지하는 판단 착오를 저지릅니다. 결국 아무리 뛰어난 비르투라도 예측 불가능한 포르투나와 한순간의 실수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좀 냉혹한 사례죠. 그러네요. 어쩌면 그때 옆에 제대로 된 조언자가 있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약해졌을 때 기댈 사람이 없었다는 점도 뼈 아팠을 겁니다. 보르자의 이야기가 결국 마키아벨리가 하고 싶었던 말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권력을 잡는 것보다 어떻게 지키고 질서를 세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때로는 좀 가혹해져야 한다. 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 변덕스럽고 배신자라는 그런 면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걸 딱 직시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근대 정치 사상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거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정작 이 책을 헌정한 로렌조 메디치는 별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다음 세대 코시모 1세 메디치가 이 책을 읽고 그 원칙대로 해서 권력을 굳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어쩌면 코시모 1세가 마키아벨리가 생각한 이상적인 군주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악마의 책이라는 오명과는 다르게 마키아벨리의 진짜 메시지는 운명에 그냥 순응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인간의 능력, 그 비루트로 운명의 절반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르네상스적인 믿음이랄까요? 네, 정확합니다. 운명이 우리 행동의 절반을 지배한다 해도 나머지 절반은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그가 직접 말했으니까요. 오늘 딥다이브 마키아벨리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그의 현실적인 통찰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어요. 책 맨 마지막에 마키아벨리가 페트라르카의 시를 인용하거든요. 비르투가 분뇨에 맞서 무기를 들리니 싸움은 오래가지 않으리라. 우리 가슴속 옛 용맹은 아직 죽지 않았기에. 그 구절이요? 네.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자로만 보이지만 그 이면에 분열된 조국 이탈리아가 다시 예전처럼 강해지길 바랐던 그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 희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